이 이야기와 조건반사가 학습하고 무슨 관계인데요? 간단해. 그대들이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보자. 수학 문제를. 이 문제는 어떤 공식을 통해서 얘는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었어. 푸는 거야. 라고 하고 푸는지. 그 문제 나오면 막 계산해. 깊은 생각 없이. 너희들 구구단 할 때 2는 2 곱하기 2는 2가 2개 있네. 4G. 이렇게 하니? 그 얘는 병원 가야 돼. 그냥 2는 4고 3이 6이고 뭐 다 알잖아. 뭐 생각해? 생각 안 하지. 근데 어떤 문제는 생각을 해야지만 푸는 문제가 있어. 이 차이가 뭐냐? 바로 얘와 연관된 거야. 어떻게? 조건반사. 자, 그럼 이제 조건반사가 무엇인지 얘기를 해볼게요. 학습 후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조건반사라고 해요. 무조건반사는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갖고 다니는 거. 하물며 눈을 깜빡거린다든지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한다든지 응아가 매려면 야 응아 매려올 때 생각하니? 이쯤 되면 음식 먹고 내가 16시간쯤 됐으니까 응아를 해줘야겠고 타이밍인데 오케이 콜 하고 하지 않지. 이건 깐나내기건 아주 나이 연세 많으신 분이건 다 똑같이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들은 무조건 반사야. 근데 학습 후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 예를 들면 아주 신 레몬을 먹어봐. 예전에 그때 막 나이 침 알을 싹 먹으면서 막 쉬어가지고 막 이랬을 경험이 있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충격이 기억에 남는 거야. 몸에서. 그러니까 레몬 생각만 해도 하고 침이 쭉 고이는 거. 학습 후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것을 조건 반사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학습이 조건 반사와 뇌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어떤 여러 가지 이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니까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생각으로 적극적인 마인드로 학습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뇌에다 그것을 반사를 통해서 학습을 해요. 뇌과학적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면 학습 능률은 % 오를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서 푸는 문제, 사고력 문제, 추론. 아니야, 너는 아직도 암기하면서 공부하니? 나는 이해하고 추론하면서 공부해.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추론한다, 생각한다, 뭔가 예측한다 라는 말을 하려면 뭔가 아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는 건 쥐뿔도 없으면서 선생님 있잖아 이러고 앉아있어. 그런 걸 보고 망상이라고 하는 거야. 어떤 걸 생각하려면 그 생각에 맞는 의도가 있을 거야. 그 문제를 내신 분이나 아니면 어떤 분이 말을 했을 때 저분이 무슨 생각으로 하는구나. 그럼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뚫고 나가서 방향성을 잡는 거야지. 밑도 끝도 없이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는데 선생님 여기 답은? 이러면 빵빵 지금 일 얘기하고 있는데 문이 이러고 있어. 저장을 할 때도 어느 정도 뭐가 있어? 방식이 있다라는 거야. 뇌과학적으로. 그냥 몸이 건조하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이런 방식을 택을 해서 뇌 속에다 저장을 해놓으면 그 뇌에서는 어떻게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얘를 조건반사를 통해서 능률을 올려줘요. 그러면 추론적, 사고적, 창의적인 것이 여기서부터 조건반사로 들어가져 있는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말 있지. 기본이 중요해 라는 말. 운동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기본이 중요해 라는 말은 다 들어봤을 거야. 이게 기본이라고 하는 거야. 기본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배경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습득이 됐다가 아니라 이게 조건반사처럼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돼. 밑거름처럼. 그것을 양분 삼아서 얘가 올라와야 되는 거라는 거지. 그런데 의외로 초등학교 유치원 때 얘를 건너뛰고 자꾸 이거를 훈련을 시켜요. 그래놓고는 중학교를 오거나 고등학교를 오면 아이가 이상해집니다. 그걸 안 하려고. 실제로 난 경험한 적 있어.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는데 얘는 영어 단어처럼 외울 수밖에 없는 거라서 선생님 그렇게 암기식 주입식 공부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해하고 선생님 제 질문에 왜 대답을 아니 너의 질문은 이 개념과 문제와 별개의 문제잖아. 선생님 궁금할 수 있잖아요. 왜? 이게 없이 이것만 있으니까 지 생각만 짓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돼? 출제자의 의도 파악이 안 되니까 문제가 이상하고 개념이 이상하고 자기는 공부 머리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라고. 애를 빠가로 만들어 놓고는 입시가 이상해 우리 아이는 공부 머리가 아닌가 봐. 애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얘는 공부 머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해요. 부모님의 잘못에 의해서 애가 그렇게 된 거야. 근데 부모님들은 알아. 부모님들이 이런 걸 연습을 안 해서 그렇지. 얘가 돼야 돼요. 그걸 바탕으로 얘네들을 밑거름으로 해서 일로 가려면 두 가지. 이건 학생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좀 더 적극적인 그다음에 약간 목표 지향적인 해야지 시험 봐야지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고등학교 나은 대학교를 가서 내가 조금 남한테 인정받고 아니면 난 돈을 많이 벌고 그러려면 이 방법을 채택한 그러기 위해서 힘들어도 요거 좀 해줘야겠어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을 했을 때가 훨씬 더 오래 더
기억에 남고 그것이 조건반사의 저장으로 되어지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더 업그레이드된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뇌는 누구에게나 다 평등합니다. 공부머리가 있대? 죄송한데요. 공부머리가 어딨어. 계속 쓰니까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꾸 쓰면 늘고요. 안 쓰면 줄어요. 기분 나빠도 죄송해요. 본인들이 부모들이 그렇게까지 안 살아본 거야. 그러니까 해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으니까 아이한테 시킬 수가 없는 거지. 세상은 자기가 본 만큼 보여요. 그럼 너희들 입장에서는 부모를 탓할 수는 없어. 부모 세대의 삶이 그랬으니까 옳다 그러다 평가할 수는 없어. 하지만 너희들은 너희 삶은 너희 거잖아. 더 나아질 수도 있고 더 발전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야. 그럼 이건 니네가 끌고 나가야 되는 적극적인 마인드 생각을 갖고 출발해줘야 돼요. 그때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이거를 취하고 이왕 하는 거라면 조금 이런 식에서 좀 더 오래 기억을 해놓고 그거를 조건반사식으로 내가 뭔가를 생각해서 알아냈어. 알았어가 아니야. 얘를 빨리 익숙하게 만들어놔요. 내 것처럼 당연한 거야 이런 식으로 갈 때까지 당연한 거야까지 갔을 때가 진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알았네 이해됐네가 아니라 이게 너 거야. 이해됐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엔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걸 통해서 여기까지 와야 진짜 내 것이 된 거야. 그래야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어.